네. 이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을 연간 7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저소득 대학생들은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해서 사립대학교도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가장학금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에게 연간 5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유형이 대표적인데요. 일단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국가장학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이 1유형이고요. 또 추가로 등록금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교들이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유형이 2유형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다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지역인재 장학금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국가장학금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이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일단 살펴보면요. 이 중위소득의 2배인 연간 1억 1,703만 960원, 그러니까 1억 원이 넘는 수익이 있는 가정에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고요. 전학기 평점이 3.0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데 입학생이나 편입생은 성적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전 방송에서도 이 국가장학금 신청 얘기를 나눴었는데 비학점 네네. 이상이면 대략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되는데도 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또 있다고도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제때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제때 신청을 또 못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알아볼까요? 네, 국가장학금 역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특성상 신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소득과 성적 기준에 맞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 가운데 기준이 충족될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이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였고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에 있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매년 이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제법 있고요. 또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8월 중순이니까 좀 알아보시고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이 신청 기간이니까 이 자신이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좀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소득 구간을 보고 정하는데 매년 이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지뢰 가구 소득이 높다고 짐작해서 신청하지 않거나 또 지난번에 신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700만 원까지 또 받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장학금 액수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1구간, 2구간, 3구간에 속하는 비교적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은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어서 4구간은 390만 원, 5구간과 6구간은 368만 원, 7구간은 110만 원, 8구간, 그러니까 고소득층 자녀들도 67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은 대학생이 미혼이면 당사자,
또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되고요. 기혼자면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소득 구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현재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 700만 원으로 증액이 된다는 거죠. 네, 상당히 큰 폭으로 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국가 장학금을 최대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럼 통상적으로 이 1년에 학기가 2개니까요. 학기당 한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이 국공립 대학교에 다니는 이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럼 뭐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국공립대학교의 연간 평균 등록금을 계산해 보니까 약 480만 원이었고 학기당 한 240만 원 정도니까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3구간 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사실상 이제 무상으로 다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서 내년에 국가장학금이 700만 원까지 증액이 되면 이 저소득층 대학생은 사립대학교도 이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되는데 뭐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립대학교 연간 평균 등록금이 보니까 뭐 750만 원 수준이에요. 제법 많은 학과를 7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면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실제 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의 83.3%를 또 차상위 계층은 82.2%를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104만 명 정도고요. 이는 전체 대학생 215만 명의 절반가량이 되는 숫자예요. 여기서 이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69만 2천 명, 한 70만 명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연간 7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사립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분들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이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반값 등록금 도입이 뭐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이 국가장학금 예산이 한 3조 4천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를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전환하면 전체 대학생의 한 32% 정도는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울산대학교 같은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한 6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520만 원을 지원받고 80만 원만 본인이 더 내면 대학에 다닐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이 반값 등록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600만 원의 절반인 300만 원의 등록금을 이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반값 등록금이 듣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반값 등록금 정책은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상대적인 면도 조금 있는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이 등록금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이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대상이나 금액이 또 다양하니까요. 이 오늘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 국가 장학금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또 이 밖에 다른 지원 정책도 함께 좀 알아보죠. 네, 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할 때 정원의 특례 입학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정원 내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다소 낮아도 원하는 국공립대학교와 학과에 쉽게 합격할 수 있겠죠. 네. 또한 이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은 B학점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이 점수는 보통 출석 잘하고 과제물 제때 내고 시험만 보면 받을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면 월 근로소득에서 40만 원을 또 공제해요. 또 나머지 금액도 30%를 더 공제받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지 않게 되고 한 50만 원을 버는 것도 소득 인정액에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하기보다 대학교에 진학해서 직업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자립에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적어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은 여러 있으니까 좀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초소득층의 이 학생들의 국가 장학금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혹시 장애인 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정책이나 있습니까? 네, 사실 장애인분이 다 저소득층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국가 장학금을 받을 때 성적 기준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일 텐데요. 네. 비장애인 학생은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3.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들은 이수학점과 취득 점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4년간 열심히 학교를 다니며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도 이 대학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도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됩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 국가 장학금은 대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직장인이건 주부건 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용되고 직장인들은 자신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의 최대액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소득의 6구간이 하면 연간 368만 원까지 받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네. 또 이 정도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 국공립대학교와 원격대학교를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민간에도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직업을 바꾸거나 실무자에서 또 관리자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가 장학금 정책과 또 대상자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